독수리 탐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중국에 방문한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 매혹적이면서도 때로는 불편한 나라에 대해 알지 못했던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 중국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영상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영상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두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과연 이러한 숨겨진 진실들은 무엇이며 왜 그것들이 듣는 이로 하여금 믿기 힘든 충격을 주는 것일까요? 오늘의 발견을 함께 살펴봅시다. 고문의자, 억압의 어두운 상징. 중국의 반대 의견 탄압을 상징하는 가장 섬뜩한 상징 중 하나는 악명 높은 호랑이 의자입니다. 이 기구는 신문과 고문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며 중국 정부가 비판을 억누르고 반대를 침묵시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루아의 사례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의 유일한 죄목은 소셜미디어에 반대 의견을 게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호랑이 의자에 묶여 극심한 신체적 제약을 받았고 자신의 의견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과하도록 강요당했으며 끝없는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리준의 경험은 이러한 전술의 가혹한 현실을 더욱 여실히 드러냅니다. 한때 충칭에서 가장 부유한 부동산 재벌 중 한 명이었던 그는 6일간 끊임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당국은 그에게서 자백을 강요하고 4천만 위안을 포기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의 처벌과 경제적 착취가 얽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문이 단순히 자백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도 사용된다는 점은 중국 법률 시스템 내 부패와 남용의 더 큰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디지털 감시가 만연한 중국의 숨막히는 두려움의 기후를 암울하게 상기시킵니다. 중국 정부가 언론, 온라인 플랫폼 및 소셜 네트워크를 엄격히 통제하는 가운데 반대 의견을 표현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괴롭힘에서 감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결과를 겪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고문까지 당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러한 광범위한 억압은 고립된 문제가 아니라 인구에 대한 절대적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의 일부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러한 관행을 강력히 비난하며 고문 사용의 종식과 기본적 자유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철권 통치는 책임을 묻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관행의 지속은 고도로 통제된 정치 체제 내에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깊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들은 의미 있는 개혁, 책임성, 그리고 중국에서 인권을 진정으로 존중하기 위한 강력한 국제적 압박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여러분이 시청 중인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함께 소통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사랑 가득 보내드려요. 감사합니다. 창고에 묶인 여성의 가슴 아픈 이야기. 창고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여성이 발견된 충격적인 이야기는 빠르게 입소문을 타며 중국 내 인신매매와 성별 기반 폭력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여성은 극심한 방치 속에서 여러 번 팔려갔으며 중국의 성비 불균형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을 드러냈습니다. 일자녀 정책의 유산과 남자, 아이를 선호하는 강한 문화적 전통은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이는 중국에서 남자가 여성보다 3천만 명 더 많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인신매매, 강제결혼, 그리고 남성 중심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착취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여성의 끔찍한 고난은 훨씬 깊은 사회적 문제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성들은 종종 농촌 지역에서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며 이는 사회 안전망의 부족, 광범위한 빈곤, 그리고 뿌리 깊은 성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들 주변 지역의 여성들은 강제 결혼이나 성적 노예와 같은 착취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중국 전역에서 시민들, 비정부 기구, NGO, 그리고 인권단체들은 긴급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여성들을 위한 더 강력한 법적 보호, 인신매매범에 대한 더 강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중국 정부가 인신매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 보호를 위한 법률을 강화하며 법 집행기관이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해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장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성들이 농촌 지역에서 교육을 받거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종합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형수 운반 차량, 어두운 현실. 비밀스러운 이동형 처형 차량.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국의 일부 운반 차량은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차량 같지만 실제로는 이동형 처형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표면상으로는 평범한 운반 차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명적인 주사로 처형을 집행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관행의 충격적인 점은 그것이 비밀리에 이루어진다는 것과 처형된 사람들의 장기가 이 식용으로 수확되어 판매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지만 관련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와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형 처형 차량의 사용은 법적, 도덕적, 인권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중국의 사법 시스템은 불투명하여 강제 장기 채취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처형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형수들은 종종 충분한 법적 권리를 가지지 못하며 그들의 재판에 대한 공적 검토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인권운동가들은 중국 정부가 사형을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형된 사람들의 장기를 수확하여 이식 수요를 충족시키는 재정적 도구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형, 인권 침해, 그리고 의료 착취의 교차점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국제적 반응과 개혁 요구 인권 감시와 국제 사면 등 단체들은 이 관행을 강력히 비난하며 이동형 처형 차량의 사용과 장기 밀매 가능성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중국이 비밀리에 처형을 실행하는 관행을 끝내고 사법 및 처벌 시스템의 투명성을 개선하며 더 인간적인 형사 사법 접근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사형의 사용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체인에 묶인 여성의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이동형 처형 차량의 충격적인 폭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사건들은 중국 내 시스템적 개혁의 긴급성을 강조합니다. 법적 투명성의 부족과 권력 남용의 광범위함은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국제적인 책임을 묻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위구르 억압, 신장 지역의 문화적 제노사이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위기 중 하나는 중국의 위구르 소수민족이 처한 상황입니다. 경찰의 철저한 감시하에 머리가 밀리고 손이 묶인 수백 명의 위구르 남성들이 이동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은 이들이 겪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남성들은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재교육 캠프에 갇혀 있으며 그곳에서 강제 동화 프로그램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고문, 강제 노동, 위구르의 문화적 및 종교적 유산 파괴에 대한 보고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국제적인 관찰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이것을 문화적 제노사이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가 위구르 사람들의 정체성을 지우고 강제로 한족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의도적인 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장 지역, 즉 위구르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서의 감시 시스템은 전례 없이 철저합니다. 중국 당국은 안면 인식 시스템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포함한 첨단 기술을 배치하여 위구르 사람들의 모든 삶의 측면을 추적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종교 활동과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도 만연해 있습니다. 글로벌 반응은 다양했으며
일부 국가들은 억압에 연루된 중국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제재를 가한 반면 다른 나라들은 유엔을 통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규모와 중국 정부의 반복적인 부인으로 인해 국제적인 대응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식 제고 캠페인, 강제 노동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매 운동, 그리고 정치적 압력은 위구르 사람들의 정의와 책임을 위한 지속적인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농장, 중국의 디지털 여론 조작. 중국의 본농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디지털 공간이 여론을 조작하는데 얼마나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수천 대의 전화기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일제히 작동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은 이 봇 농장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친정부 메시지를 퍼뜨리고 반대 의견을 억제하며 정치적 선전을 증대시키는 데 사용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 조작은 중국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 농장은 홍콩 시위, 대만의 주권 문제, 위구르 인구에 대한 중국의 처우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여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작업의 정교함은 놀라운데 진정한 여론과 인위적으로 조직된 캠페인 간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술의 확산은 온라인 담론과 정보의 진정성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전 세계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러한 조작을 저지하기 위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계정 인증과 인공지능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가짜 계정의 영향을 감지하고 제한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농장의 규모와 적응 능력은 이러한 노력들을 종종 초과하며 디지털 허위 정보 문제와 그로 인한 실제적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명성을 위한 가짜 가난, 인플루언서 문화의 어두운 면. 연출된 고난의 사례, 한 젊은 여성이 극단적인 가난의 삶을 온라인에서 묘사하여 널리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결국 그것이 온라인 명성을 얻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이 밝혀졌고 인간의 고통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조작하는 윤리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인플루언서 경제 내에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문제를 비추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눈에 띄기 위해 자신들의 어려움을 과장하거나 심지어 만들어내는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현실을 왜곡하고 진짜 가난을 경시하며 민감한 문제들을 재정적 이익을 위해 착취합니다. 이는 온라인 콘텐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진정한 플랫폼 사용자들의 명성에도 해를 끼칩니다. 디지털 크리에이터에 대한 신뢰의 감소. 이러한 기만은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약화시키며 관객들이 진정한 목적과 자기 홍보를 위한 조작된 내용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건은 그들의 노력들을 그늘지게 만듭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러한 경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인플루언서들이 관객들을 오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엄격한 규제와 투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시청자들은 자극적인 이야기에 대해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이야기를 그저 받아들이는 대신 그 콘텐츠의 진정성을 의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난이나 고난과 같은 민감한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비판적 사고와 책임 있는 콘텐츠 제작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는 더 투명하고 윤리적인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한 바다 생물, 외계인 이론에서 과학적 설명까지.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한 해변에 쓸려온 이상하고
이국적인 바다 생물의 모습을 담은 기괴한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기묘한 인간형 모양과 불안감을 주는 외모로 인해 이 영상은 빠르게 퍼졌고 그 기원의에 대한 뜨거운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를 외계 생명체의 유해라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자 변화형의 결과일 수 있는 돌연변이 해양종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고 소셜미디어와 과학 포럼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더 현실적인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그 생물은 아마도 드문 종류의 바다 스펀지일 가능성이 높고 분해 과정에서 그 특이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명은 미스터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종교를 가져왔지만 그 생물에 대한 사람들의 흥미를 줄이진 않았습니다. 과학적인 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은 여전히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끝없는 미지에 대한 호기심과 이러한 미스터리를 자극하는 바이럴 미디어의 강력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서 사실과 허구가 얼마나 쉽게 얽힐 수 있는지 미해결된 것들의 매력이 현실을 종종 압도하는 방식을 일깨워줍니다. 황금다리 메추라기 미스터리, 전설의 용인가 아니면 단지 새일 뿐인가? 귀저우성의 한 외딴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었던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깊고 천둥 같은 소리가 언덕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면서 이를 신화 속 용의 울음소리로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목격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 지역은 신비로운 현상을 직접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순례지로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진실은 훨씬 덜 환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울음소리의 출처는 작은 새, 바로 황금다리 메추라기였고 이 새들은 번식기 동안 깊고 우렁찬 소리를 내며 그 소리가 산악 지형을 따라 퍼지면서 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릴 수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신비한 뭔가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안도와 약간의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스터리는 또한 중국에서 동물과 신화가 종종 얽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이야기와 지역 전통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현대 기술이 고대의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이러한 현상을 문서화하고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를 즉시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오늘의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며 이 유출된 영상들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고문 캠프에서의 섬뜩한 영상, 해변에 쓸려온 이상한 바다 생물, 아니면 산에서 들린 신비한 용 같은 소리였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